존경하는 윤덕 선배님, 그리고 이용선 의원님, 김준양 의원님, 안 계셨으면 이 자리가 안 됐을 거예요. 아직도 탄핵 정국입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정부를 상정해두고 정식적 토론회가 시기적으로 맞느냐라는 고민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들 속에서도 용기 있게 이런 행사를 마련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엄혹한가? 존경하고 이제 김영현 의원도 계시고 다들 전문가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국제 정치 질서가 거의 100년의 역사를 바꿀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냉전 체제가 구조적으로 허물어진다 그러죠. 얄타 체제, 미소 양극 체제 이후에 신냉전까지 근저에서 뿌리부터 건드린다 그럽니다. 드럼 기점이 아니라 사실은 다극화가 아니라 역사의 도도한 물결 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똑똑해지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한미동맹이라는 그 아주 엄혹한 질서에 따라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의 말씀처럼 분단 8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절호의 기회가 우리가 잘하는 될 수 있다. 잘 못하면 120년 전 을사늑약은 다시 연장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합니다. 트럼프가 기회가 아니죠.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좀 필요하죠. 오늘 이혜영 교수님, 윤석열 교수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와 함께 그 기본 조건, 다극화, 트럼프 2기, 거대한 국제정치 질서의 엄청난 지각 변동을 상수로 두고 그 속에서 다 찍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자기 민주개혁 정부가 평화 전략을, 평화 정책을, 외교 전략을, 외교 정책을 그리고 자주국가로 가는 안보 전략,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석이 아니라 대안들을 직접 내놓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민주개혁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입니다. 광복 80년, 분단 80년 여러 많은 감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울산늑약 120년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120년의 오역에 찬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울산늑약 1905년의 그 폭거는 일본의 폭거가 아니었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사상 최대의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서 카스라테프트 미리학을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휘 속에서 했었습니다. 1904년 영일관의 비밀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1905년 카스라테프트 미리학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울산늑약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죠 이것을. 근데 그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가 아니죠. 그 오역의 역사를 어떻게 이 을사년에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분단체제를 전공한 사람이죠. 저는 평화체제가 숙명적 과제입니다. 평화,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형식적 분단이지만 내용적으로 적대체제입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있죠. 총체적 국가 비정상, 국민 불행의 근원이죠. 남북의 적대 전쟁 상황. 여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분단인데 내용적으로는 전쟁과 적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이 총체적 비정상에서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이 전쟁적 상태의 적대를 끝내면 됩니다. 분단을 겪고 가자는 이야기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전쟁 끝내자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전쟁을 끝내면 적이 아닌 한가족 형제자매 동포가 되죠. 바로 6년, 7년 전입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원래 안에 종전선언하자고 원래 안에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엄청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종전선언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객관적 환경으로서는 미국의 반대가 있었죠. 그것만큼이나 우리들의 주체적 의지는 있었습니까? 인식이 오류이든 인식이 한계이든 못했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미국을 탓하는 것은 저는 비극한 기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했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다. 우리를 탓해야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 그 엄청났던 군사 독재, 21세기 대명천재 검찰 독재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물적 토대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전쟁 상황의 비정상적 분단 체제, 전쟁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독재였습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내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물적 환경, 전쟁 체제, 분단 체제, 비정상의 뿌리죠. 헌법의 악법, 국가범법 어떻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국가범법이 작동될 수 있는 물적 환경, 전쟁 체제, 분단 체제이기 때문이죠. 평화체제를 연구하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문제는 안보 문제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안보일까요? 평화를 깨는 안보일까요? 분단 체제 안에 갇히면 안보를 이야기하는 순간 분단 체제는 심화되죠. 전쟁 체제인 분단 체제를 지키자는 안보죠. 악순환입니다. 아킬레스건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은 왜 존재합니까? 성역입니다. 성역.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바로 찍혀버립니다. 작동권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전쟁 체제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조 5천억 주한미군 주둔군 주둔비, 소파 이 모든 것들은 왜 이 오욕을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까? 진짜 북한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쟁 체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을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끝내는 게 진짜 힘든 문제입니까? 인식의 보류, 인식의 한계, 문제의식 자체가 좀 없다고 봅니다. 이 영역을 건드리지 않아요. 본질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70년, 80년 분단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체제. 우리는 여전히 분단 체제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을 살고 있죠. 결국 이 전쟁을 끝내자라는 문제가 이야기가 제 주장입니다. 민주교육정부는 전쟁을 끝내는 문제를 쉽게 실천할 수 없는 봅니다. 한번 전개해 봤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는 분단체제, 전쟁체제 어떻습니까? 전쟁 상태를 방치하고 국민행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진심으로 전쟁 상태를 방치하고 진짜 민주주의 가능합니까? 거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자주 독립은 가능합니까? 전쟁 상태 속에서 모든 건 부정당합니다. 왜? 전쟁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총체적 무해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근본 환경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거부해야죠. 평화는 국민생명, 국민주권이죠. 국가주권 자주 독립의 영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체제 기준을 넘어서야 민주주의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문제제기 마지막입니다. 민주교육정부 평화정부 수립 후에 남북관계는 복원될까요? 다들 회의적입니다. 되겠나? 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분단체제에 갇히지 말고 전쟁체제, 적대체제에 갇히지 말고 진짜 평화를 위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평화전략적 관점을 한번 수립시켜보자 라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기존 민주정부 대북적 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퉁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체제에 갇혀서 분단체제에 갇힌 대립적인 대북인식 내지는 미국의 분단 유지 전략 기준인 비핵화 프레임에 빠져 평화에 실패했다라고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인식이 우리 한계가 남지 않았죠. 전략기조 정책 프레임 정부 역할 정책 중심축 설정의 보유 2019년 3월에 대성공 이사장이 있을 때 모 공개 토론회에서 그 와중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전략기조가 문제가 있다. 정책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 정부 역할에 문제가 있다. 정책 중심축에 우리가 있다. 이게 뭐냐?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전쟁 체제에서 안보 전략은 분단 유지력이 될 수밖에 없다. 안보를 보관하는 최소한 평화 안보 전략이든 평화 전략으로 바꾸자.
정책 프레임을 바꾸죠.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비핵화 정책 프레임이 갇혀있다.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궁극의 목적은 평화이지 않느냐. 그래서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자라는 이야기였고요. 정부 역할, 우리가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받지 못했고, 평화의 프레임 바꿨으면 평화 문제의 당사자가 되겠죠.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고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정책 중심축. 한미 관계에서 남북 관계로 정책 중심축을 바꿔야 된다. 무슨 뜻이냐? 분단의 기원, 분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분단 극복의 문제는 한미 관계를 중심축, 즉 제재의 틀로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외세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 한미 공조, 민족 공조의 틀로서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전체적인 전략기조 정책 프레임 정부 역할 정책 중심축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분단 체제는 용납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을 잘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단의 기원에 대한, 분단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식이 우리가 정책 실패까지 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또 교훈을 이렇게 씁니다. 분단 체제에 갇힌 안보 전략을 넘어서는 평화 체제를 부인하고자 하는 평화 전략입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우리 모두 분단 프레임에 갇혀 있었구나. 공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주교육 정부 남북관계 목표, 저는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회복하자. 최소한 신뢰는 회복하자. 신뢰가 없다. 적대청산 하자는 건데, 정책의 중점 방향은 대북 정책이라고 말하지만은 대북 정책 할 거 없다. 정책의 중점 방향이 북을 향하지 않고 우리 내부, 우리 사회의 평화 환경 마련에 집중해야 된다. 민족성 복원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건데요. 남북관계 현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적대관계 전쟁 상황입니다. 8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엄혹한 전쟁 상황이 우리는 그 강을 좀 건너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 불능의 남북관계입니다. 북은 이미 공개적으로 남북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에 적된 두국 관계, 교전국 관계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갈등 것은 현실입니다.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감생심, 남북교류협력은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전쟁 상태, 적대는 좀 끊어내자, 신뢰를 회복하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이야기고요. 좋은 기회가 있죠. 우리 사회 내부적인 적대 청산의 평화 환경 신뢰 구축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이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미국의 전통적 대외 전략과 크게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트럼프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북에다가 계속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기조에 우리가 함께 편성할 수 있다면 남북의 신뢰 회복도 가능하다. 적대 청산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겠다.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다. 라는 인정하고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CIA, USAID 개혁, 군사적 방팽창, 전통적인 동맹, 가치국의 탈피는 냉전의 해체까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응하는 한반도 평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측의 전략 태도는 이미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북측은 사회주의 문명국, 전통적으로는 사회주의 강국,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 강성되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평화환경 조성에 역점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런 겁니다. 침략과 간섭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주적 발전의 길이 시종 일관된 전략적 노선이다. 무슨 뜻이냐? 그냥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기 위해서는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측에 대해서는 간섭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다. 제발 좀 우리 좀 나가둬라. 연락도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상소입니다. 그러면서 대남 관계의 구조적 차단, 회피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측은 남북의 민족, 남북 간의 민족의 동족의식보다도 한미 동맹을 더 중시한다. 오히려 같은 민족인 북을 적대시한다. 민족성을 다 상실했다. 민족성을 상실한 남측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온다고 봅니다. 지난해 10월에 김정은 위원장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측에 전혀 관심 없다.
두 국가 선언 후 그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12월 연말에 방통위 전원회의 속에서 남측에 대한 고려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뇌리에는 남은 없습니다. 즉 남보다 못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남북관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북측의 대미 대남 전략은 말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가장 난동적인, 가장 나쁜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남측에 대해서는 언급이라는 건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철저한 방공의 전적이다. 그 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올 2025년 올해는 북측에게 굉장히 큰 해입니다. 방창건 80주년이죠. 그리고 46년 건설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 북이 내놓고 싶어하는 곳이 진짜 많습니다. 사실은.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원산 갈마반도, 원산 국제관광특구 올해 5월이 개장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갈마반도 해변은 대공포 엄청나게 많이 훈련했던 곳이죠. 근데 이곳을 올 5월에 개장을 목표로 천지를 개벽시켜놨습니다. 오라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은 가고 있더라고요. 시범단도 다녀왔고요. 이 상황 왜 만들겠습니까?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 마련 속에서 해외 동포들이 들어가고 러시아에서 가고 중국에서 이미 낮은 선봉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야 되겠죠. 저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상황이 뭐겠습니까? 평화가 기본 환경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실들인데요. 백상 3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상 관광특구 1단, 2단, 3단계까지 완성했습니다. 지금 3지연은 마찬가지로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내심입니다. 내심, 본심.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기본 조건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북도 평화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가는 기본 환경이구나. 그 지점을 우리가 포착해야 되겠죠. 공명하게 정상화가 진짜 트럼프가 잘하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상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남북미 관계 역학구도입니다. 남측은 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대북 신뢰, 평화관계 회복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은 강공의 전초기지로 전락했다. 전쟁 중의 적대국이다. 남북관계 회복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미관계를 보겠습니다. 공관 한미동맹 지속이라는 기존 형식적인 틀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미오폰의 차이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70년 대미 정책의 그 프레임을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네오폰을 지금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외교 전략 기조에 맞는 우리의 스탠스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원로산업의 120년을 진짜 완성하는 것은 불평등 한미 관계를 극복해내는 것. 궁극의 목표. 종전과 평화를 기반으로 종전이 된 상황 속에서 지난 80년 불평등 한미 관계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극복하는 것. 궁극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측은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도 못한다라가 2018년, 19년 기조였죠. 여전히 남은 예속국, 종속국,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용 가능하다. 1조 1,000억의 주한미군 방위비 주둔비 10배를 부르겠다. 그렇게 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하다는 것이죠. 이 구조에 우리가 그대로 아무런 변화를 꾀하지 못하면 무슨 권리처럼 요구할 거예요. 통상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범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북미관계를 보겠습니다. 북은 미국은 가장 반동적인 국가다. 딱 인수해버렸어요. 그리고 무시하겠다는 거죠. 최강경
대미 전략 기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는 북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내국공원 계획을 비롯해서 트럼프 2기의 대외 전략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북과의 관계 정상화는 진짜 필요합니다. 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 속에서 둘이 구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역할을 한다면 가능하다 생각해 봅니다. 이제 쭉 한번 실천들 정책 과제들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평화적 실천, 신뢰회복, 종전 평화공존인데 첫 번째, 우리 사회 내부의 신뢰회복 조치가 기본으로 가야 된다.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당국관계 복원이 남북 당국관계 복원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대북 적대구조 정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은 민족성이 거세된 남쪽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족은 그렇게 보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공동체 문화가 있었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부정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민족의 동포애를 복원하는 것. 민족성은 민족 부정할 수 없다는 기조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6.15, 14, 4.27, 9.19의 정상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은 다 부정했습니다. 이미. 북은 부정했지만 우리는 묵묵히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이 합의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도 묵묵히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기존은 역대 정부, 이전 정부의 약속 합의였지만 북은 무시하지만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기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묵묵히 하는 것. 그리고 다들 아실 겁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인 남북관계를 차단했던 상징적인 조치였죠. 의사 조치. 이 의사 조치는 상징적으로 남북의 교류 협력을 전면 차단했는데 베이스는 한 가지였습니다. 북은 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은 용서금 적이기 때문에 오해사 조치가 나왔습니다. 북은 적이 아니야. 전쟁 중에 있는 적이지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기 위해서는 동포다. 먼저 우리는 오해사 조치를 상징적으로 해제한다라는 선언만 해줘도 됩니다. 오해사 조치 해제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적대를 내려놓겠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사 조치 해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외 동포들의 북측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 해외 동포들이 서울을 들러서 북을 갈 수 있도록 평양을 들르고 나올 때 바로 자기 나라로 가지 말고 서울까지 들러가지고 남북 연계 방문을 통해서 해외 동포들의 역할의 시간들이 좀 많겠다. 그들의 시간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국가범법 7조 관련해서 큰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범법 7조 찬양공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대성에 감으로써 적대주의를 내려놓는 것. 비전향장에서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획탈북자 문제 이런 것들. 한때 80년대입니까? 일본 자료 영상 이거 전면 개방할 때 진짜 사회적으로 힘들었죠.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측의 자료 영상물 점진적 개방을 했었습니다. 대북적대 문화 청산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긋지긋하게 이 분단 체제에서 살 것이냐는 것이죠. 마찬가지인데요. 제1조선인청에서 총련이 있죠. 총련이 있습니다. 저 총련. 제1조선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이적단체 활용, 이적단체 적용이 있죠. 이들은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에 제1조선인들이었습니다. 식민지 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 제1조선인 정책이 적대적 대북 정책의 상징이 사물입니다. 제1조선인은 말씀처럼 분단 이전의 조선인들입니다. 고향이 대부분 경상도예요. 전라도, 제주입니다. 충청도까지. 북측이 고향 사람은 없어요. 거의. 제1조선인학교, 제1조선인학교를 가보면 말입니다. 압도적 다수가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근데 그 제1조선인학교의 압도적 다수가 대한민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조선인학교 방문 자체를 못하게 해요. 이게 무슨 성없는 짓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적대를 내려놓는 조치들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는 길을 지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남북관계 정상이 계기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이 받을 수 있는 북미관계 정상화 절차를 먼저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북이 받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 할 수 없거나 갖지 못한 남측의 자원 영향을 가는 문제입니다. 북을 잘 알고 북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여지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북미에 맡겨두면 우리는 구조적인 패싱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 종전선언 추동 지원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데 종전선언 2%입니다. 종전선언 2%. 전쟁 중에 적대가 핵심 문제이죠. 종전은 그 자체로서 적대 청산, 신뢰 구축, 평화의 상징입니다. 트럼프 일개 평화의 실패는 말입니다. 섬 비핵화 후 평화였어요. 즉 종전선언 출구론이었습니다. 비핵화 쭉 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물로 선물처럼 북에다가 종전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평화가 문제였으면, 진짜 평화가 과제였으면 선구가 됐습니까? 비핵화의 프레임과 평화의 프레임, 종전 다 같이 갔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종전선언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하고 싶다라면 내놓을 수 있는 상급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입니다. 조건 없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조건 없는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가 평양 가겠다라고 제안하면 그 정도는 북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심이 안 가질 것이다. 진짜 평화가 대북관계 정상화 평화를 원한다면 4.27 판문점 선언 내지는 2018년 6.1 싱가포르 합의 그 당시의 종전선언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였습니다. 네오콘들의 반대 때는 못 나갔죠. 이기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아무런 사안 없이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해서 내가 평양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북은 관심을 가지고 만남이라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의 정상화 비전 속에서 트럼프 평양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시간상 이런 내용들은 제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진정성이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관계 정상화, 적대 청산 발표, 6.1 싱가포르 합의 미행 유감 표명이라든가. 세 번째는 평화는 말이 아닌 실천이다. 미국 스스로 내부적 특기를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제재를 내려놓는 문제라든가, 미주 한인 교포들의 북한 방문 자유라든가, 민생 인도주의 제재 먼저 적대를 내려놓는 관점 속에서 해제하는 거라든가, 세컨드리 보이콧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나서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때문에 가겠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짓고 싶었던 원산의 트럼프 타워, 원산이 5월달에 개장한다는데 원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백선 3지연 미국 경제인들 한번 보내보고 싶다. 라는 파견이면 북이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줄 것이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북은 그것조차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미관계 정상화에 절박한 것은 트럼프이지 북은 아무 관심 없다는 것. 남북미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어느 나라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한테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북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정의 쪼가리입니다. 미국은 필요하죠. 우리는 종전이 안 되면 완전히 호구 잡힌 계속적인 불평등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15조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이후 불평등 한미관계, 작동권, 소파 방위비, 정상화, 군사특권 회복의 문제를 문장열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저는 종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종전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기조, 자국이 안 보면 자국이 책임진다 라는 것과도 맞아 들어가죠. 작동권 문제, 최초에 우리가 줬던 건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입니다. 전쟁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부여한다는 거였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가져준 조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한미 합의의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준다는 거였습니다. 종전이 돼버리면 자동 가져오는 겁니다. 근본 환경을 바꾸지 않은 것이죠. 근본 환경을 안 바꿔놓고 달라 이야기해봐야 안 줄 거라는 것이죠.
정년이 되면 소파도 마찬가지죠. 방위 분담금도 마찬가지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 54년 그 70년 전에 맺었던 말도 안 되는 예속적인 불평등 그 구조, 국가의 군사 주권, 자주권을 유린했던 그 내용들을 70년 만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단초로서의 정전이 된다라면 한미 관계는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월산의계약 120년을 진심 민주공화국 자주 독립국가식 위상을 찾는데 올 한 해가 큰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미일 중로 중심의 동북아 평양 여치를 제한하고 동아시아 세계평화 실현을 한반도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 실질적인 다극화의 시대를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가 80년 분단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전환입니다. 다극화, 미국 백근의 태조, 트럼프의 전략과 조화가 있습니다. K촛불, K민주주의. 제가 진짜 믿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미 가장 세다. 이 시기에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